현재 시간 오후 2시 50분 지나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멋있는 아이돌, 남자 아이돌을 보니까 눈이 확 띄어지네요. 제 시청자분들도 그러실까요? 이런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 눈에 띄는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민수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필 순서가 이제 아이돌 보고 부장님 저도 아이돌 잘 모릅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실 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종목을 맞히는데 고스톱을 맞히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지난주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과연 고스톱 적중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성적표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고스톱 투자 의견이 일치가 됐네요. 90%의 높은 성적표를 기록하셨고요.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에 고스톱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특징 좀 보실까요? 사실 뭐 여러 테마주들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앞서 이제 SM을 다뤄봤다면 엔터넷에서 하락하고 있는 하이브가 또 올라와 있고 한미 반도체 두산 테스나는 상승 그리고 금양 그린파워 위메이드 마이크로투 나노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하이브. 지금 그 FN 가이드라고 리포트를 모아볼 수 있는 곳에서도 하이브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네, 봐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식 관점으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들고 가야 됩니까? 원래는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은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저는 스탑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무래도 동사가 이제 산하 멀티 레이블이 많아요. 레이블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다른 타사 대비 멀티플 더 부여한 측면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족쇄가 돼버려서 참 하이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참 좀 어안이 벙벙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최악의 경우는 이제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가 없는 하이브인데 이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만약에 뉴진스가 그만두게 되면 하이브로 나가게 되면 계약 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상당량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보통 7년인데 2022년에 뉴진스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이고 민희진 대표 하이브 측은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없는 하이브를 생각하면 매출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뉴진스가 빠지지 않는 한, 빠지더라도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매출 하락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 다만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하이브는 결국 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하지만 단기적인 또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스톱을 했다가 다시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 네, 만약에 나는 맞습니다. 뭐 샀다 팔았다 잘 못한다면 그냥 들고 가는 게 그렇죠. 전략이겠죠. 네. 하이브 이렇게 다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보시죠.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전일에는 이제 오늘도 그렇긴 하지만 KB금융이 거의 뭐 저PBR주 안에서 탑이었다면 오늘 롯데손해보험도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부장님이 봤을 때 이 저PBR주들,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들, 금융주들 매력도 높다고 보시는지요? 매력도는 충분하게 중장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 예, 중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선거가 일단은 이제 야당이 이겼기 때문에 네. 5월에 이제 어느 정도 발표될 밸류 프로그램에 또 추가적 모멘텀을 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저 매각 관련 때문에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4월 말 예비 입찰을 실시할 예정인데 매각 주관사도 JP모건으로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재점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 면은 상당히 좋고 지금 1조의 시가총액 1조이기 때문에 뭔가 3조 원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은 사모펀드가 이제 JKL 파트너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이제 액수죠. 2조 7천억에 3조 원 그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2, 3년 전부터 보험회사가 한 6, 7개가 매물로 나왔거든요. 네. 한 군데도 지금 사실은 매각이 성사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 3조 원대, 그러니까 2조 후반대 3조 원의 가격의 원매자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좀 아직 바로 이렇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 매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각 기대감은 상존에 있기 때문에 예. 고 의견이긴 한데
지금 그만큼 보험업계가 계속 몸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그냥 강자가 약자를 다 흡수한다던가 네네, 그렇죠. 좀 많이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올해는 조금 실적이 나아질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험 회사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덩치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면 비은행, 그러니까 은행만 갖고 있는 회사들, 금융지수 회사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3조 원을 덜컥 살 가능성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뉴스프로를 좀 보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고긴 한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매각 이슈로서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예요. 오늘 이상하게 테마 내에서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좀 강하더라고요. SDN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 금양 그린파워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하면은 이제 금양 때문에 옛날에 많은 네, 분들이 관계가 금양의 없는데. 대체주로 관심을 좀 보였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장의 상승에 실체가 있어 보이는지 고스톱 어떻게 의견 드릴까요? 지금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양 그린파워는 이제 전기공사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를 사업으로 하는 종합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랜트 쪽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플랜트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전일이죠. 샘 올트만 이제 이쪽 이제 AI 쪽 쇼티지 전력 쇼티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샘 올트만 쪽이나 이제 MS 쪽에서 계속적으로 AI가 확장될수록 전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130조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의 조감도를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는 걸 보면은 옆에 전력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투자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더라도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전에 이제 지난번에 핵융합 관련 투자를 발표한 이후에 어제 전일에는 이제 태양광 쪽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얘기 이 부분이 오늘 모멘텀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쪽 태양광 관련 회사들을 보면은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고금리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의 과잉 공급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실적 자체는 크게 기대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모멘텀을 활용한 이것도 역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 AI의 샘 올트만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뭐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테마가 그렇게 힘이 오래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그 먼저 선발대로 움직였던 전력 관련주들, 뭐 변압기, 전선주들이 쉬어가니까 이때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일시적으로 변심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길게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력 관련주는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실체라는 포인트는 결국 실적과 관계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쪽 신재생은 아직까지 글로벌이나 국내적으로도 아직 뭐 이번에 야당이 이겼다고 하지만 국내적으로 아직 신재생에 대한 어떤 테마 자체가 붙기에는 아직 용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급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은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언젠가는 좀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실적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있다라는 걸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그럼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금양 그린파워 오늘은 고입니까? 예, 오늘 봅니다. 예, 저는. 오늘은 고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앞서 우리 그 롯데손해보험도 이슈성으로 움직인 것처럼 이슈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좋겠다. 예, 맞습니다. 네, 금양 그린파워 알아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가 올라요. 다시 또 그 비트코인 반감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4월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막상 반감기 다가오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대요. 그렇죠. 어때요? 이미 좀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2012년부터 네 차례, 이제 세 차례, 이번까지 네 차례 반감기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반감기인데,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사항도 있었겠지만, 기존에는 반감기 이후에 올랐어요. 맞아요. 예, 많이 올랐는데, 요번에는 반감기 이전에 많이 올랐죠. 그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요번에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 넘어가는 그 시기였죠. 반감기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크게 기대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큰 궤하고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좀 후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은 좀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메이드가 오늘 오르는 거는 뭐 약간 리믹스 코인 효과도 있잖아요. 네네. 위메이드를 내가 갖고 있거나 혹은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게임 회사로 보는 게 지금 맞아요? 아니면 위믹스 코인 회사로 보는 게 나아요? 저는 일단 후반으로 후자 쪽으로 봐야 후자로. 될 거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위메이드가 큰 대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적으로 올렸던 거는 말씀하셨던 블록체인 기반한 P2E라는 거였거든요. 돈을 버는 게임. 그런 어떤 반향으로 많이 올랐던 거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게임 산업에 대한 침체, 부진에 대한 부분으로 본업이 그렇게 잘 되는 게임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올라야 되는 건 맞는 거, 대장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고, 그건 역시 블록체인 기반한 것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한 최근에 나이트크로우가 선전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 나이트크로우가 방금 말씀드린 P2E 기반을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각국의 지금 매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특정 유저가 아니라 골고루 유저들이 지금 생산하는 걸 보면은, 지금 어떤 그런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게임을 진짜 즐기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요 실적들이 아마 2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가미될 것이다. 왜냐하면 2월 출시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렇게 많이 가미가 안 될 거예요. 근데 2분기에 대한 흑자기 내감 길게 크게는 흑자게 되면 아니면 적자 보고 상당 부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반향으로 볼 때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보면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장중에 16% 넘는 급등이었는데 현재는 2.39% 상승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전장에 이미 스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요. 네. 현재라도 스톱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장점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 실적에 기감이 되는 건데 귀속이 되는 건데 네. 실적이 지금 나아진다는 데이터들이 지금 나이트크로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 물론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차익 실현 물량도 있었고 윗꼬리에 달리긴 했지만 네. 내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약보합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위메이드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래서 고 여전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마이크로2 나노입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요 프로보 카드라고요. 네. 이제 반도체 칩하고 테스트 장비 요거 연결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프로보 카드라는 게 보통 이제 낸드에 많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많이 낸드에 쓰였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기사가 이제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아직 안 해줬어요. 이제 나중에 IR 통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그 기사가 완전 루머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HBM이 D램이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D램 프로보 카드는 외국산 장비들, 외국산 쪽이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요번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 국내 회사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많이 장비 개발을 하거든요. 국산화를 많이 하는데 요 프로보 카드도 D램 쪽에 들어간 프로보 카드도 지금 국내 복수의 업체와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사 마이크로 투나노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HBM 밸류 체인의 동사가 지금 같이 동승하는 거기 때문에 탑승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상당히 또 주가의 업사이드가 충분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국내 회사와 손을 잡는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2 나노일 수도 있다라는 그 네.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럼 기대감 더 이용해 볼까요? 저는 뭐 만약에 지금 제가 고사인했는데 조금 빠지더라도 일단은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이게 소문회사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회사 담당자 IR 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맞을 공산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만약에 그때 가서 아니면은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좀 클 것 같긴 해요. 그럼 미리미리 말해주지,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2 나노 고 의견 드렸고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보시죠. 오늘 좀 고가 많을 것 같네요. 하이브와 HMM 그리고 흥구석유 스톱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고를 준 이유는 뭐 개별적인 이슈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일부분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첫 번째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1분기 실적은 좀 컨센서스 하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1분기가 폴란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적이었군요. 네, 기저 효과가 가장 컸고 이런 어떤 분기 변동성보다는 이런 변수보다는 연중 이익 전망치 계속 상향할 거거든요. 매출액 늘어날 거고 그런 상수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서도 상당히 떨어내고 떨어내서 매출이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 구조가 아주 간편화되고 우주 방산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만 포커스를 가져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전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산 부분 외에, 방산은 이제 오늘 또 루마니아 대통령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게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약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 쪽도 차세대 발사체 사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쪽의 외형 성장도 좀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방산을 통할하고 있는 동사는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 저는 한 26만 원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21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실적을 좀 키워드로 꼽아주신 것 같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26만 원, 손절가 21만 원 이렇게 알아봤고요. 고스톱으로 현재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류민수 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